바이든 대통령이 독일 등 해외 순방을 미루고 허리케인 밀튼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허리케인 헐린으로 집을 잃은 피해자들이 밀튼 때문에 또 대피하게 됐습니다. 플로리다주 템파 시장은 대피하지 않으면 죽을 것이라고 최고의 경고를 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발행되는 신문 샤롯 업저버는 사설에서 정치인들이 허리케인으로 장난을 치면서 구조 복구 작업을 방해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허리케인 밀턴이 옥토버 서프라이즈다 아니다 정치권이 말하지만 선거 결과는 이미 나왔다고 선거 예측가면서 역사학자인 앨런 리트먼 교수가 말했습니다. 트럼프가 앞선다, 해리스가 앞선다, 아니 노노노 혼란스러운 여론조사 결과를 보스턴 글로브가 표현한 헤드라인입니다. 해리스 후보가 역대 대선 후보들의 전통이었던 CBS 60미니츠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묵직한 이슈들이 있었지만 앵커는 후보에게 트럼프 후보를 지지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다리를 놓겠느냐고 물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60미니트 인터뷰를 취소했습니다. CBS는 그가 인터뷰를 취소한 이유는 두 가지로 하나는 팩트체크를 하기 때문이고 또 다른 하나는 CBS 앵커가 한 말에 대해 사과하라는 요구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CBS는 앵커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트럼프 후보가 2020년 코비드 당시 블라디미르 푸틴에게 테스트 기구를 보냈다고 워터게이트 사건을 폭로한 저널리스트 밥 우드워드가 폭로했습니다. 우드워드 씨는 바이든 대통령이 네타냐후에게 몹쓸 놈이라는 욕을 했다고도 전했습니다. 미국은 최근 몇 주일 사이 이스라엘에 대한 신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왜 트럼프 후보 지지에 전력 투구하는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이때 머스크는 터커 칼슨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해리스 후보와 바이든 대통령은 가치가 없어서 암살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노벨 물리학상은 인공지능 학습, 러닝머신의 기초를 만든 미국과 영국인 교수가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인공지능이 노벨상까지 점령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뉴스가 굉장히 많은 아침입니다. 당연히 이제 미국은 사람 생명과 관련이 있는 것이니까 지금 플로리다주의 템파베이 그쪽 지역에 밀튼이 오기를 기다리고 좋은 마음으로 기다리는 건 아니지만 비는 내리지 않고 어두워 보입니다. 전혀 마른 날씨거든요. 비가 전혀 없는. 그런데 이제 그것을 탑뉴스로 보도할 수밖에 없고 저도 이제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해외 순방 일정까지도 취소하고 쳐다보는 이슈인 것은 그만큼 미국인의 생명과도 연관이 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선거와도 아주 직접적으로 딱 그 물려있는 이슈이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우선 제일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사람이 그 전통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 이번에 그 대통령 후보 그 선거하는 그 과정, 캠페인 과정을 보면은 전통과 어떤 신생 기구 같은 것이 겹치는구나. 이건 라디오에서 일하고 있는 저를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 것도 하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그 전통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는 또 그런 면이 있잖아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의 전통이라고 하면 지난 50년 넘게 대통령 후보는 누가 됐든 양당 이제 공화당과 민주당 후보들은 늘 CBS의 60미니츠에 출연을 합니다. 그만큼 이 CBS의 60미니츠에서 보도하는 것은 사람들이 신뢰를 한다는 거, 믿고 의지한다. 뭐 이런저런 보도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럴 때 결국은 어디서 정답을 찾느냐. 전혀 다른 반대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는 이걸 좀 진실을 알고 싶어 하면 찾아가는 곳이 CBS의 60미니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보들도 당연히 뭐 아무런 무슨 반대, objection 이런 것 없이 인터뷰를 했죠. 이번에는 해리스 후보와 트럼프 후보가 각각 따로 물론 이제 이번에 그 팀 월즈 부통령 후보도 인터뷰를 했습니다만 하기로 하고 트럼프 후보가 하겠다 하다가 결국은 취소했습니다.
그 취소했는데 CBS가 어제 이제 이 내용 해리스를 인터뷰하는 내용을 발표하기 전에 그 내용부터 얘기를 하고 그리고 해리스 후보와 인터뷰 내용을 제가 이제 전해드리겠고요. 그 다음은 해리스 후보가 오늘부터 또 잡아놓은 인터뷰 일정을 보면 방송계는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하는 것도 알 수 있고 거기에 발맞춰서 후보들도 지금 움직임을 하는 거거든요. 미국의 세태라고 볼 수도 있고 자 그런 점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왜 트럼프 후보가 CBS 60미닛과 인터뷰를 하기로 하고는 하지 않았는가. 스캇 펠리 씨가 먼저 그 팩트 체크를 하는데 한마디로 그 팩트 체크를 이제 전체적으로 모든 스토리에 지금 토론을 하면서 한이 많이 했잖아요. 팩트 체크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팩트 체크를 우리가 다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4년 전에 인터뷰, 레슬리 스탈과 인터뷰 아주 논쟁이 많았던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막 그 풀 인터뷰를 보관용으로 가지고 있겠다고 약속을 하고는 그걸 또 다 공개를 해버리고 해서 CBS와 싸움도 하고 했었던 그 레슬리 스탈에게 사과해라 했는데 그 레슬리 스탈이 한 말에 대해서 인터뷰할 때 그 말이 무슨 말이었냐면 바이든 그 당시에는 후보였죠. 바이든 후보의 아들인 헌터 바이든의 랩탑이 노트북이 그 문제가 많던 노트북이 러시아에서 온 것이다라고 그 앵커가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과하라. 그러면 내가 60미닛과 인터뷰를 하겠다. 근데 CBS에서는 그 앵커가 당시에 헌터 바이든의 노트북이 러시아에서 왔다는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사과를 할 수가 없었고 팩트 체크는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트럼프와의 인터뷰가 안 됐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First it complained that we would fact-check the interview. We fact-check every story. Later, Trump said he needed an apology for his interview in 2020. Trump claims correspondent Leslie Stahl said in that interview that Hunter Biden's controversial laptop came from Russia. She never said that. 네, she never said that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는 이제 카멜라 해리스와 그 빌 피테커와의 인터뷰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 가지 이슈가 많았어요. 근데 이제 시작할 때 먼저 트럼프 후보가 이 인터뷰하는 것을 취소한 것에 대해서 한마디 해달라라고 얘기를 하니까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에 이게 없어졌으니까 이 트럼프 후보의 선거 유세하는 걸 봐라. 늘 그 개인을 얘기하고 개인적인 불만을 말하고 당신 여러분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나라를 함께 모은다던가 공통점을 찾는다던가 이런 문제 해결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미국은 이제 페이지를 넘길 때입니다. 그게 카멜라 해리스의 답변이었습니다. Trump campaign canceled an interview that they had agreed to. What do you make of that? Watch his rallies. You're going to hear conversations that are about himself and all of his personal grievances. And what you will not hear is anything about you, the listener. You will not hear about how he's going to try to bring the country together, find common ground. And Bill, that is why I believe in my soul and heart the American people are ready to turn the page. 트럼프 후보가 항상 그 본인만 얘기를 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미국 사람들이 결국은 내가 마음으로 다 그렇게 확신을 한다. 페이지를 넘길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그리고는 이슈는 정말 많았습니다. 이스라엘 뭐 또 우크라이나 문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를 빼고 미국과 러시아가 직접 그 협상을 하는 이런 건 없다. 그건 우크라이나에 무조건 항복하라는 트럼프의 그 이슈다라고 얘기를 했고 뭐 경제라든가 국경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뭐 오래된 문제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경 같으면은 아니 그 임기 마지막에 국경 단속을 좀 강하게 했는데 그렇다면 그게 옳은 답이면은 왜 2021년 처음에 집권하자마자부터 안 했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치인답게 이제 해리스가 요리조리 피해갑니다. 그랬더니 앵커가 또 계속 물어봐요. 계속 물어보니까 결국은 답변은 의회에서 포괄적인 안이 통과가 돼야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단기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국경 수비 같은데 하는데 돈도 들고 하니까 그렇다. 그러니까 새로운 내용은 없는 겁니다. 지금까지 해왔었던 얘기를 계속하죠. 오히려 저는 새로운 내용은 여기에 있었습니다. 총기 문제가 아주 심하니까 총에 대해서는 뭐 가지고 있다고 했고, 그리고 누군가 우리 집에 들어오면은 총을 쏘겠다고 했고, 뭐 농담 비슷하게 총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새롭게 얘기했는데 하니까 카멜라 해리스가 아니 나 그거 처음 얘기한 것 아니고요, 여러 번 얘기했어요 하니까 이제 이 앵커가 물어보죠. 어떤 총기를 가지고 있고 언제 왜 그런 총을 갖게 됐는가 했더니 글록을 갖고 있다고 했고요. 꽤 오랜 동안 갖고 있었고 본인이 이제 법 관련 일을 했잖아요. 이제 검사였고 검찰총장이었으니까 그래서 했다 하니까 총을 쏜 적이 있느냐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카멜라 해리슨이 웃으면서 물론입니다. 사격장에서 총을 쏴봤습니다. 이렇게 총기에 관한 민주당 후보의 얘기입니다. What kind of gun do you own, and when and why did you get it? I have a Glock, and I've had it for quite some time. And I mean, look, Bill, my background is in law enforcement, and so there you go. Have you ever fired it? Yes, of course I have. At a shooting range, yes, of course I have. 네. 그리고는 이제 저는 오히려 다른 여러 가지 이슈들은 늘 이제 캐리스 후보가 되고 나서 전당대회 때부터 많이 했었던 것이기 때문에 선거 유세에서도 똑같습니다. 특별히 달라진 건 없는데 지금 앵커가 물어보고 있거든요. 또 트럼프 후보가 최근에 뭐 IT 이민자라든가 뭐 등등 이 트럼프를 뭐 이민에 관해서 얘기한 것들이 있잖아요. 또 출생 증명이라든가 오바마의 아니면 샤르츠빌에서의 그 백인 우월주의자 가운데서도 이제 좋은 사람이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쭉 하면서 트럼프를 인종차별주의자라고 많이 불렀는데 분열주의자라고 많이 불렀는데 그런데 트럼프를 지지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그걸 도대체 해리스 후보는 어떻게 트럼프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인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You have accused Donald Trump of using racist tropes when it comes to Haitian immigrants in Springfield, Ohio, when it comes to birtherism, when it comes to Charlottesville. In fact, you have called him a racist and divisive. Yet Donald Trump has the support of millions and millions of Americans. How do you explain that? I'm glad you are pointing these comments out that he has made that have resulted in a response by most reasonable people to say it's just wrong. It's just wrong. 네, 그렇게 말해줘서 그런 점을 지적을 해줘서 정말 고맙다고 얘기를 하고 뭐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또 합리적인 사람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런 그 트럼프 후보의 인종차별주의적인 거기에 대해서는 just wrong. 이건 정말 그냥 단지 잘못된 거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앵커가 다시 이제 그 추가 질문에 들어갔습니다. 당신이 인종차별주의자라고 부르는 그 사람을 그래도 그렇게 많은 사람이 지지를 하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이 지지를 하는데 어떻게 다리를 놓을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하니까 그것도 이제 좀 약간 뭐라고 하나요? 간접적으로 답변을 하더군요. 미국 사람들은 미국을 분열시키고 비하시키는 리더를 원치 않는다. 진정한 그 미국 사람들이 생각한 리더의 강함은 누구를 쓰러뜨리는 것에 있는 게 아니라 들어 올리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는 것을 미국 사람들은 안다. 이런 간접 답변을 합니다. With so many people supporting Donald Trump, a man you've called a racist, how do you bridge that seemingly unbridgeable gap? I believe that the people of America want a leader who's not trying to divide us and demean. I believe that the American people recognize that the true measure of the strength of a leader is not based on who you beat down, it's based on who you lift up. 네, 여기까지가 이제 대강의 인터뷰였고요. 그리고는 이제 이런 인터뷰가 끝나고 방영은 늦게 됐지만 어쨌든 뭐 녹화는 미리 된 거고요. 트럼프 후보는 그 사이에 어제는 이제 멕시코
예전에는 처음에 선거를 할 때는 멕시코에서 온 뭐 불법 이민자들은 강간범이다 이렇게 하다가 어제는 범죄를 저지른 아주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그 같은 그 불법 그 체류자들 불법 이민자들은 유전자가 나쁘다 배드진이다 그래서 범죄를 저지른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여전히 이제 이건 지금 선거는 유색 인종 때 백인의 전쟁입니다. 이민자 대 백인의 전쟁입니다. 이제 계속 이제 트럼프 후보는 그렇게 가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 60미닛과의 인터뷰뿐만이 아니라 카멜라 해리스 후보가 리즈 체니 공화당이었던 와 함께 CBS 뉴스 매거진에도 인터뷰를 했고요. 리즈 체니가 많이 말을 했죠. 헌법이 위험하기 때문에 나는 공화당에서 나와서 이 해리스를 지지를 한다. 지금 정당들이 다 뭉쳐서 해리스를 지지하는 게 중요하다. 말하자면 해리스도 다 단점이 있겠죠. 그러나 트럼프에게 뭔가를 주면은 법치주의니 헌법이니 다 망가진다 하는 얘기고 팀 월즈 후보는 어제 60미니트 인터뷰에서 천안문 사태 당시에 본인이 홍콩에 있었다는 말한 거 본인이 왜 그랬는지 나 멍청이었다. 사실은 그 시위 다 끝나고 나서 홍콩에 8월 달에 갔었다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그런 말을 하고 했는데 어떻게 당신을 믿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했을 때 미국 사람들은 병적인 거짓말장애와 그냥 이렇게 나처럼 어쩌다 실수하는 가끔은 멍청이인 이런 것의 차이는 알 수 있을 거다. 그리고 내 지역구 주민들은 내가 그 약속을 지킨다는 것을 안다. 뭐 이 정도로 얘기를 했고요. 지금 보면은 지난주에는 그 농구 중심의 팟캐스트인 All the Smoke와 해리스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일요일에 어제 잠깐 들려드린 Call Her Daddy, 스포티파이 젊은이들이 많이 보는 여기서 그 2위를 한 팟캐스터거든요. 40분 동안이나 인터뷰를 했고요. 주로 젠지 여성들이 많이 봅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하워드 스턴의 뭐 한국 분들도 많이 들으시죠. 시리어스 XM 라디오 쇼에 나가고 이 하워드 스턴의 시리어스 그 XM 쇼는 대학 교육을 받지 않은 남성들이 많이 듣습니다. 한 1,000만 명 정도 서브스크라이버를 갖고 있으니까요. 그리고는 다시 이제 소프트하게 와서 ABC의 더 뷰 하면은 교외에 사는 여성들과 이제 노년층들이 많이 보는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밤에 더 네이쇼 with 스티븐 코벨 이건 젊은 남성들이 심야 그 토크쇼를 많이 시청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목요일에는 라스베가스의 유니비전 타운홀 이 있는데 이건 또 히스패닉 유권자를 생각을 하는 거고 그리고 목요일에 펜실베니아 피츠버그에서 버락 오바마가 등판을 하는 겁니다. 카멜라 해리스의 이런 움직임을 보면요. CBS의 60미닛은 전통적으로 하는 거니까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다 팟캐스트니 뭐 이렇게 지금 가고 있잖아요. 이건 이제 사람들이 텔레비전 전형적인 그런 뉴스 같은 것을 피하고 팟캐스트, 소셜미디어에서 정치 뉴스, 정치 정보를 취하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미디어가 예전과는 달라요. 이게 이제 오늘 월스트리트저널도 자세히 지적을 했던데요. 그런 면에서 트럼프 후보가 60미닛, 트럼프 후보는 팟캐스트 같은데 많이 나갑니다. 안 가리고 60미닛을 피했다는 것은 어찌 보면 좀 조심스러워한다는 거. 팩트 체크가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 같다. 이런 지적들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예측할 수 없는 인터뷰는 항상 실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해리스가 인터뷰를 하고 싶지 않지만 지금 오차 범위 안에 꽉 갇혀 있잖아요. 이렇게 갇혀 있을 때는 정말 참호전인데 1차 대전 당시에 그럴 때는 아무리 뭔가를 해도 광고를 하고 뭐를 하고 해도 사람들이 없어요. 겨냥할 사람들이. 파이낸셜 타임스가 지난 주말에 얘기를 했고 오늘 뭐 미시건에서 발행되는 신문들도 보니까 마음을 결정하지 않은 유권자는 3%밖에 안 된다는 거거든요. 이제 결정할 사람은 다 결정하고 거의 3% 가지고 투표날까지 갈 겁니다. 이게 제가 몇 개월 전에 결국 미국 선거는 유권자가 1억 5천만 명이지만 경합주 7군데에서 마음을 정하지 않은 3%가 정할 겁니다라는 전문가 말을 인용해드렸던 바로 지금 그 시점에 온 겁니다. 그 시점이 조금 다른 때보다 빨리 와서 9월 달부터 지금 이렇게 교착 상태에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해리스 후보도 할 수 없이 실수를 할지도 몰라 하면서 이 교착 상태를 돌파하려면 조금이라도 아주 작은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사람들에게 이제 다가가는 거죠. 확장 능력이 있어야지 되는 겁니다.
아무튼 잠재적인 유권자에게 다가갈 수 있는 몇 가지 지금 남지 않은 수단 가운데 하나인 거죠. 그래서 이제 해리스 후보가 지금부터는 인터뷰를 하기 시작하는 거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자,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집용자 홈에퀴리 라인업 크레딧, 급한 하드머니도 정말 쉽게 잘하는 융자나라 공동후원입니다. 잠시 뒤에는 지금 미국의 제일 중요한 뉴스가 허리케인 밀튼인데요. 이 밀튼이 이제 정치로 들어와 버렸고, 그리고 오늘 제가 혹시 시간이 되면은 다시 한번이 아니라 조금 달라질 수도 있나요? 해리스와 트럼프의 지금의 그 판도, 어떻게 어디를 가져야지 되고 가질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것을 조금 시간이 되면요 전해드리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오늘 뭐 미국의 모든 그 신문의 공통적인 그 탑 뉴스는 허리케인 헐린에서 이제 밀튼으로 넘어갔고요. 여론조사 결과부터 말씀드릴까요? 아니요. 그 허리케인부터 정리를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 바이든 대통령이 독일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나라도 가기로 했었거든요. 앙골라로 목요일에 출발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10월 15일까지 지금 며칠인가요? 오늘 8일이죠. 8일, 9일, 10일 날 출발해서 15일까지 해외 순방을 할 예정이었는데, 독일에 가는 것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의논할 문제도 있고 뭐 그런 것들 때문에, 그리고 13일에 앙골라로 가서 앙골라의 그 조앙 로렌소 대통령을 만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급한 것은 아니고 이제 마무리하는 뭐 그런 작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허리케인 밀튼이 지금은 5등급이지만 4등급으로 약해졌다. 플로리다에 올 때쯤이면 3등급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지만 약간의 또 허리케인은 변화할 그런 그 가능성도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플로리다주에 그 도착할 때쯤 되면은 시속 한 그 120마일 정도는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허리케인 그 헐린의 피해 복구도 지금 되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다시 또 이제 그 마을을 삼켜버릴 수도 있고 하니까, 템파의 그 제인 캐스터 시장이 대피하라고 하실 때 대피 좀 제발 하십시오. 여기 머물길 원하신다면 숨지실 겁니다. 어쩌면은 시속 175마일의 강풍이 때로는 어느 순간에 불 수도 있습니다. 지난 100년 사이 최악의 허리케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열흘 전에 이미 집을 대피하시고 집을 다 잃어버리신 분들도 계신 것을 알고 있지만, 이거 어쩔 수 없습니다. 날씨도 너무 극단적이기 때문에 대피하시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는 이제 오늘 그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발행되는 그 샬럿 업저버의 신문을 보니까 사설에요. 샬럿 업저버는 노스캐롤라이나주는 조지아주와 노스캐롤라이나주가 지금 현재로서는 트럼프 후보가 앞서가는 곳, 어디서는 노스캐롤라이나는 해리스가 앞서간다고도 하고 동률이라고도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경합주입니다. 경우의 수를 따질 때 트럼프에게는 당연히 중요하고 당연히 이겨야지 되는 주고, 해리스에게는 정말로 이게 보험상으로 이기면 너무너무 좋을 그럴 주이거든요. 근데 이 샬럿 업저버가 트럼프가 최근에 몇 주일 동안 민주당과 이제 연방 그 재해청 등 관리들이 공화당 지역 사람들을 돕지 않으려고 온갖 수단을 다 하고 있다. 그리고 민간인이 돕는 것도 못 돕게 하고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피마의 자금을 수십억 달러를 불법 체류자를 위해서 다 써버렸다. 더군다나 해리스 부통령이 써버렸다. 해리스 부통령이 무슨 힘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샬럿 업저버의 얘기입니다. 그런 터무니없는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도 전혀 없으면서 계속 해댄다. 우리 노스캐롤라이나주 특히 이제 서부 산악지대가 엄청나게 애쉬빌 등등이 다 무너지고 했잖아요. 우리는 정치적인 축구공이 아닙니다. 이건 선거운동의 기회가 아닙니다.
정치인이나 다른 사람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가장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 바로 이런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고 그리고 정부가 사람을 돕기 위해서 이재민을 돕기 위해서 아무런 일을 하지 않는다 하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불신을 퍼뜨리고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합니다. 이런 얘기를 그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샤롯 업저버가 사설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저의 이 보도를 보면서 오늘의 미국을 보면서 적개심을 느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데 저도 어제도 제가 고민을 했고 뭐 반성을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조금 더 말과 감정을 순화해야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 그러다가 또 그 팍스 뉴스를 보면 그게 순화가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방송을 하는 사람이니까 방송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저런 그 컷이 어떻게 나왔는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확신을 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있잖아요. 이건 이재민 그쪽에 가서 이재민 하는 그런 방송 그 목격담을 전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구성을 합니다. 구성을 해서 결국은 이 이재민들이 트럼프에게 투표를 해야지 돼요. 이런 말을 하게 하거든요.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계속 팍스의 막 진행자 팍스 앤 프렌즈의 진행자 중 한 명이 현장에 가서 또 얘기를 하고 취재를 하고 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미끼에 다 걸려듭니다. 해서 해리스 찍으면 안 돼요. 트럼프 찍어야지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 동네 뭐 아무도 안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연방재해청이 가는데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럼 누군가가 또 그걸 팩트를 체크를 하면은 이 그 팍스에서 또 다시 어떻게 보도를 하냐면 먼저 보도한 사람이 그대로 나와서 아니 피마가 왔을 수도 있지. 그러나 사람들이 못 봤다잖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지만 또 현명한 사람은 그 지역에서 식당을 하고 있는 어떤 분은 난 뭐 정치 같은데 휘말리고 싶지 않다면서 인터뷰를 안 했다. 이런 얘기가 박스에는 안 나오죠. 이제 다른데 그분이 인터뷰를 한 거. 지금은 나중에 잘잘못이니 뭐니를 다 뒤로 하고 아마 정부에서는 선거철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다른 때 재해보다도 훨씬 신속하게 잘해주려고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런데 뭐 피마는 코빼기도 볼 수 없다. 어떻게 모든 걸 다 잃어버렸는데 $750가 다라는 말이야? 다가 아닌 건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가 아니라 모르죠. 그 박스만 보신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 그 샤롯 업저버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도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우리 가지고 정치 공처럼 하지 말아라. 그럼 제가 지금 이 말 한 것을 듣고 화를 내시는 분들도 또 많이 계실 텐데 그것까지 제가 다 이해할 수는 없는 거고요. 저는 현상을 말씀드려야지 되고 다만 이제 좀 좌절감 같은 것은 들죠. 왜 똑같은 현상을 보고 다르게 생각할까? 또 트럼프를 지지하시는 분들은 왜 오늘의 미국은 방송을 저렇게 할까? 트럼프가 얼마나 착하고 얼마나 훌륭하고 얼마나 대단한 인물인데 역사상 최고의 대통령인데 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는 사람들의 말을 강조를 할까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그냥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수인종과 피부색 여러분과 저처럼 백인이 아닌 사람들과 백인들과의 전쟁입니다. 소수인종이 백인들과 전쟁을 하려고 시작한 건 아니에요. 트럼프 팀이 시작한 거지. 그래서 할 수 없고요. 지금 이 허리케인 밀턴이 옥토버 서프라이즈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그냥 재미로 들으세요. 이 역사학자면서 아메리칸 대학교의 그 아메리칸 유니버시티의 교수인 앨런 리트먼 교수가 그 옥토버 서프라이즈 자체가 신화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하고 13개 지난번에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13개의 이슈를 딱 놓고 이미 뭐 이분은 뭐 1984년부터 뭐 대선 후보들을 뭐 예측을 했었고요. 그래서 선거 운동으로서 결정되는 게 아니다. 통치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다. 뭐 예를 들면 재임이냐, 제3당이냐, 단기 경제, 장기 경제, 정책 변화, 사회 변화, 무슨 뭐 스캔들, 외교 군사의 실패와 성공, 현직자의 카리스마, 이건 이제 해리스가 되겠죠. 현직은 아니지만 도전자의 카리스마, 이 13가지 가운데서 8개는 해리스에게 유리하고 3개는 그렇지 않다. 나머지 2개는 중간에 들어갔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는 게 되고요. 그래서 이분은 여전히 뭐 해리스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제가 지금 그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요. 어떻게 돼 있냐면 오늘 이게 의미가 참 없는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보스턴 글로브가 오늘 얘기한 게 혼란스러운 여론조사에서 트럼프가 앞선다, 해리스가 앞선다 하지만 노노노노 이거 알 수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이거는 의미 없는 여론조사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라티노 이 차이를 보니까 해리스가 23% 앞서더라. 아무런 의미 없어요. 캘리포니아는 어차피 블루 스테이트 민주당이니까. 이거는 이제 좀 영향이 있겠네요. 조지아주의 한인들이 조지아주가 트럼프가 불과 12,000 몇백 표 차이로 졌습니다. 그런데 한인들 특히 이제 귀넷 카운티 같은 데 많이 살고 계시잖아요. 경제가 너무 힘들어서 이게 이제 트럼프 쪽으로 돌아간다. 연합뉴스의 강병철 특파원께서 아주 자세히 많은 분들을 취재해서 오늘 그 연합뉴스에 그 보도를 하셨던데 그렇네요. 이것은 영향이 미쳐질 수도 있고 안 미쳐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리스 측에서는 조지아주는 이기면은 너무 좋지만 조지아주를 이긴다고 분명히 must win in state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뉴욕타임즈 시에나 칼리지의 여론조사 결과에 보면 다시 또 그 전국적인 여론조사에서 해리스가 뭐 한 3%인데 큰 변화는 없다고 보면 되거든요. 다만 이 여론조사에서는 지금 해리스가 뭐 텍사스나 플로리다까지 어떻게 할 수도 있어라고 희망을 가져셨던 분들은 전혀 그 찬물을 꼈는 텍사스와 플로리다와 텍사스에서 이 뉴욕타임즈 시에나 칼리지 여론조사는 트럼프 후보가 13%와 6% 이렇게 이건 완전히 안정권도 이런 안정권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데서 이긴다 하는 덤으로 오는 시나리오는 버려야지 되는 겁니다. 이 여론조사는 9월 29일부터 10월 6일까지 플로리다 유권자, 텍사스 유권자 합쳐서 3,885명 오차 범위는 그래서 2.4%. 디트로이트 뉴스 그리고 그쪽 지역의 WDIV TV 여론조사는 조금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미시건이니까 경합주 미시건이고 지역의 여론조사잖아요. 일부 아랍계들이 해리스를 거부하는 거. 뭐 그래도 아직은 뭐 46.8대 44.2%면 2.6%면 이거 꽤 많은 그 격차인데요. 지금까지 디트로이트에서 해리스가 비교적 이긴다고 나오지만 2.6%까지 본 적은 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정하지 않은 사람이 0.7%밖에 안 돼요. 미시건에서 해리스가 지면 큰일 나는데 아랍계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과의 전쟁 상황에서 그리고 같은 여론조사에서 가장 최근에 해리스가 트럼프보다 우위를 냈던 게 1.2%인데 지금 2.6%로 나왔잖아요. 일자리와 경제가 미시건 유권자들에게도 가장 중요한 이슈였고 그 다음이 낙태 이민 순서. 경제는요. 트럼프가 그래도 52대 45%로 해리스 후보를 앞서갑니다. 지난번보다는 그런데 해리스가 많이 따라 올라갔어요. 이제 전체적으로 경제가 나아지니까. 그리고 여기서 미시건에서도 무당파 사이에서는 경합주에서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이 많은데 여기는 지금 오히려 해리스가 1%포인트 앞섰습니다. 이건 이제 조금 이게 뭔가가 좋아졌다는 얘기를 뜻하잖아요. 아직도 5%는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를 지지를 하고 그러나 또 이런 여론조사도 있습니다. 트라팔가라는 이 여론조사는 완전히 그냥 공화당인 거예요. 그 라스무센과 마찬가지로 민주당 측에 가장 가까운 건 또 입소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트라팔가 같은 그룹에서 발표한 걸 보면 미시건에서도 해리스보다 트럼프 후보가 2.2% 앞선다는 거. 이건 이제 트라팔가가 가장 이제 조금 그 공화당 성향이고 우파 성향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그 좋아하시는 베팅 사이트를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베팅 사이트에서 일주일 전까지만 하더라도 해리스가 앞서갔는데 그 폴리마커요. 그런데 월요일이 오니까 트럼프가 더 앞섰고 지금은 트럼프가 더 어제보다는 조금 내려갔네요. 이게 이래서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이러냐면은 보통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얘기할 때 접전이잖아요. 그리고 교착이잖아요. 이런 때는 이렇게 흔들림이 있답니다. 어제는 제가 봤을 때 트럼프 후보가 이거보다 많았는데요. 53% 이상이었던 것 같은데 현재는 52.6 그리고 해리스가 46.7 하루 만에 1%가 올랐어요. 하루 만에 0.9%가 내려간 거군요. 트럼프가. 그래서 아직은 여론조사 결과 같은 것을 보기가 참 그렇다. 그럼 제가 여기서 단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가장 가능한 시나리오는 해리스가 블루월, 미시건, 위스콘신, 펜실베니아 다 이기고 네브라스카에서 한 개의 선거인단만 가지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미시건에서 트럼프가 딱 이겨버려요. 그러면 해리스가 방법이 또 있습니다. 조지아나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이기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네바다나 애리조나에서 이기면 되고, 트럼프가 펜실베니아에서 제일 그 선거인단이 많은 19개에서 이겨버려요. 그러면 역시 조지아나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 한 군데, 그리고 네바다나 애리조나에서 한 군데 이기면 되고, 그러니까 이런 뭐 아마 라디오로 들으시는 분들 혼돈되실 텐데, 아무튼 그래도 결과가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가 미시건에서 이겨도, 트럼프가 펜실베니아에서 이겨도, 트럼프가 만약에 미시건과 펜실베니아에서 이겨버리면, 그러면 해리스도 조지아와 노스캐롤라이나, 이거는 좀 어렵겠네요. 다 이기고 네바다나 애리조나에서 한 주만 이기면 됩니다. 최악의 경우 트럼프가 블루워를 위스콘신, 미시건, 펜실베니아를 다 이겨버려요. 그럼 해리스는 반대로 서든벨트를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애리조나, 네바다를 이기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아직까지는 이게 정말로 알 수 없는 일이다. 알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도 밀턴 잘 처리하려고 지금 그 독일 순방도 일정을 일단 그 가지 않는 걸로 현재로서는 한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잠시 뒤에 일론 머스크가 어제 터커 칼슨과 인터뷰를 한 것, 뭐 그런 내용들 좀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오늘 그 일론 머스크 말씀 좀 드리고요. 뭐 주식 시장은 분위기 좋습니다. 어제도 괜찮았고 오늘도 지금 뭐 다우지수도 괜찮고 나스닥이 많이 올라가네요. 오히려 뭐 200포인트 이상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S&P 500 모두 그린색입니다. 그러면 먼저 두 가지를 전해드릴 텐데요. 하나는 오늘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 책 나오나요? 그리고 또 신간 그 전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밥 우드워드 그 워터게이트 사건을 그 폭로한, 지금 이제 워싱턴 포스트 그 부편집장 이 밥 우드워드가 트럼프 떠나고 나서 책을, 이거 첫 번째 책 아닌 것 같은데요. 여러 번 썼는데 이 책은 꼭 트럼프에 관한 책이 아니라 전쟁이라는 이름이 말하는 그대로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이스라엘 하마스 그 전쟁에 관한 그런 책인데, 여기서 이제 트럼프에 관해서 하나, 또 바이든에 관해서 하나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트럼프 후보가 2020년도에 그때 이제 코비드가 한창일 때, 이 테스트 키트 없었을 때, 그런 때랍니다. 그때 블라디미르 푸틴에게 비밀리에 이 테스트 키트를 개인적으로 보냈답니다. 그때 블라디미르 푸틴이 한 얘기는 본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트럼프를 위해서, 트럼프를 걱정해서 이거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라고, 나에게 이 테스트 키트를 보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면은 너무나 화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대통령에서 물러나고 나서도 적어도 7번 이제 전화 통화를 했다는 얘기거든요. 해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이 정도의 저널리스트가 뭐 책을 쓸 때는 뭐 아무런 뭐 전혀 근거 없는 것을 뭐 쓰기야 하겠어요. 지금 본인의 레가시를 이제 다듬어가는 그런 과정의 밥 우드워드인데, 그런데 이제 트럼프 측에서는 그거는 허구다, 완전히 허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무튼 전쟁 중인 그 지도자, 또 미국과 말하자면 우크라이나가 대리전쟁을 치렀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런 사람과 상호작용을 했다는 것은 이건 정말 나쁜 거다. 그래서 이 밥 우드워드는 리처드 닉슨의 워터게이트를 담당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건 트럼프가 리처드 닉슨보다 더 나쁘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고, 트럼프 측의 그 스티브 청 이제 그 캠페인 담당자는 이거는 완전히 그 허구다. 이 밥 우드워드가 트럼프 혼란 증후군을 앓고 있다. 요즘에 트럼프 캠프 측에서는 트럼프 후보를 비난을 하면은 전부 트럼프에 질려서 트럼프에 놀라고 트럼프에 압도된 뭐 트럼프 혼란 증후군을 느낀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게 하나가 있고, 또 다른 것은 이 바이든 대통령이 그 베냐민 네탄야후를 향해서 막 F자 써가면서 욕했다고, 믿지 못할 무슨 놈 뭐 이런 식으로. 조 바이든 대통령도 오디너리 조잖아요. 보통 때 말할 때는 그냥 왜 우리가 욕할 때 친숙한 형태의 욕이 있고 아주 섬뜩한 욕이 있잖아요. 섬뜩한 욕은 아니고 친숙한 형태의 욕은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네타냐후에 대해서는 그런 욕을 했다 하는 거.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는 트럼프를 쓴 것이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 대해서는 바이든을 쓴 거죠. 그리고
지금 전해드릴 것은 많은 분들이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후보를 지지하는 것이 이상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본인이 X를 인수하려고 하던 때 지난해 4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X가 잘 되려면 무슨 뭐 정치적인 중립을 유지를 해야지 된다 이렇게 말하다가 또 몇 개월 뒤에 트럼프는 대통령이 되기는 너무 늙었다. 모자를 걸고 일몰 속으로 걸어 들어가야지 돼 하고는 X 인수하고 론 디센티스와 인터뷰 같은 것 하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제 또 알고 보면 트럼프는 또 그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백악관에 와서 전기 자동차 제대로 안 되고 무인 자동차 뭐 로켓십 다 안 돼서 보조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했을 텐데 내가 돈 줘서 그렇게 해서 아마 그때 내가 무릎 꿇고 구걸하라면 구걸도 했을 거야. 뭐 이런 얘기도 또 일론 머스크에게 했고 그런데 두 사람이 지금 이제 딱 뭉쳤습니다. 많은 분들은 일론 머스크가 조사받고 있는 것도 많고 또 세금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서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한다. 이건 이제 추정이죠.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고 어제도 트럼프를 지지하는 형태의 인터뷰를 터커 칼슨 박스에서 쫓겨난 터커 칼슨과 했는데 그 터커 칼슨과 인터뷰하는 도중에 뭐 많은 사람들이 이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해리스가 대통령이 되면 나는 뭐 감옥 간다. 뭐 아이를 볼 수 있을지도 몰라. 얼마나 있어야지 될 것 같아. 이걸 맨 앞에 내세우던데 저는 그것보다도 오히려 이 터커 칼슨이라는 가장 영향력이 있는 오피니언 리더와 또 많은 사람들이 일론 머스크의 엔지니어의 그 천재성을 존중하고 존경합니다. 그런 멘토로 생각하기도 하고 그런 두 사람이 앉아서 제가 보기에는 와인 마시면서 하는 것 같은데 요즘 유튜브에 그런 거 많잖아요. 한국 사람들도 그런 것 같은데 아주 그 암살에 대한 얘기들을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무슨 장난치듯이 하는 저는 그런 부분이 조금 섬뜩하기는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무도 그 해리스의 암살 시도를 하지 않아.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던 거잖아요. 그러다가 농담이라고 하고 쓱 내려버렸던 그런 것들. 나는 쉬지 않고 해리스를 계속 쓰레기 취급을 했어. 왜냐하면 카멜라는 꼭두각시니까 꼭두각시를 대표하는 기계니까. 그래서 무의미해서 죽이려는 시도조차도 무의미하다. 뭐 이런 얘기를 두 사람이 이렇게 주고받습니다. 일론 머스크와 터커 칼슨인데요. 일론 머스크와 터커 칼슨이 주고받는 얘기는 마이크가 이쪽이 켜져야지 되는 거네요. Deep and true, though. Nobody's trying to kill Joe Biden. It's It would be bless you. pointless. Totally. 바이든도 You actually put that up? Yeah. Now, some people interpreted it as though I was calling for people to Of course. Well, assassinate her, but I was like, no, even I was like, doesn't it seem strange that no one's even bothered to try? It's not worth it. I mean, There's an endless supply. I'm like, nobody would. It's absurd. It could be anybody. Yeah. Nobody's gonna try to. 뭐 이건 사실은 뭐 말을 중요하게 알아듣는 것보다도 그 태도 뉘앙스에서 전해주셨을 텐데 제가 두 번째 것을 먼저 들려드렸네요. 그런 거잖아요. 바이든을 아무도 죽이려고 하지 않아. 뭐 그럴 가치가 없잖아. 그 시도하지 않는 게 뭐 아니 꼭두각시를 누가 암살해? 아무도 암살하지 않아. 이렇게 두 사람이 얘기를 하고요. 이 해리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No, and I've been trashing Kamala nonstop. Oh, I know. Well, I mean, 항상 그 해리스를 공격했다, 트래쉬 해버렸다 하니까 I know 하고 이제 터커 칼슨 얘기를 하잖아요. You know? The machine that the Kamala puppet represents. Yeah, she's irrelevant. I mean, she's not even. No. I made a joke which I realized I deleted, which is like nobody's even bothering to try to kill Kamala.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글쎄요, 여러분들과 생각이 다 다르니까 예전에는 사회에서 어떤 분야에서든지 이제 최고라고 뭐 최고잖아요. 터커 칼슨도 그렇고 일론 머스크도 그렇고 그런 분들이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중대한 이슈를 가지고 사람 그 목숨과 연관된 것을 가지고 이게 농인지 진짜인지 조롱인지 이렇게 안 했거든요. 미국이 굉장히 달라졌다. 이건 이제 소셜 미디어의 역할도 있을 테고요. 뭐 점잖은 척하는 이런 것들이 없는 게 더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어떤 땐 점잖은 척하면서 실제로 점잖아지기도 하고 점잖은 게 꼭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인간이 이렇게 인간 한 사람을 놓고 장난치고 조롱치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아이들이 골리고 놀리고 하는 것과 다름이 없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가장 최고의 위에 있는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그 미국이 됐다는 게 아마 선거 끝나고 나면은 우리는 그러한 것들도 글쎄요. 이런 때는 성찰 이런 말 좀 써도 괜찮나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이스라엘도 미국을 믿지 않지만 미국도 이스라엘을 믿지 않고 서로 중요한 어떤 결정을 할 때 얘기를 안 하는 경우도 종종 있고 학생들은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이렇게 그 이스라엘의 가자에 대한 어떤 것에 대해서 시위를 합니다. 뭐 예를 들어 투자하지 말아라. 그리고 뭐 저항은 위대하다. 이런 식의 학생들 얘기거든요. 이건 이제 학교가 그 투자를 하지 말아라. 그 이스라엘 관련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가 결국은 이긴다는 학생들의 소리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저항은 어떤 그 힘이 있다 하는 이런 학생들도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다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집융자 홈에퀴리 라인 오브 크레딧 급한 하드머니도 정말 쉽게 잘하는 융자나라 공동폰이었습니다. 10시에 브라보 마이 라이프 방송됩니다. 네, 올해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가 인공지능에 관한 것이래요. 뭐 잔뜩 읽어봐도 잘 모르겠던데 어쨌든 그 기계 학습의 기초 러닝머신이라고 부르잖아요. 우리가 그걸 이제 확립한 두 명의 존 호필드 그리고 제프리 힌튼 두 교수인데요. 한 분은 91세, 한 분은 76세입니다. 그러니까 수십 년 전에 해왔던 그런 것을 지금 이제 공로를 받는 건데 기술의 여러 가지 혜택도 가지고 왔지만 이 머닝머신이라는 게 결국은 미래에 대해서 엄청난 걱정, 우려 같은 것도 일으킨 거잖아요. 신기술이 언제나 안전한다던가 인류의 이익도 되지만 어떤 그 위협도 되니까 뭐 공동 책임 같은 거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더군요. 강혜신이었습니다.